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6회입니다. 우리 교재는 92페이지. 92페이지 펴주시고, 음, 지금 저희는 계산 작업만 하고 있지만 앞부분에 이 작업, 그리고 분석 작업, 매크로 차트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함수를 빼고 타자, 치는 1작업 빼면 점수는 계속 55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 보실 때 함수는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 풀어주시면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교재, 모의고사 내용, 기출문제 내용하고 교육 끝에 풀어보는 상식 문제만 잘 이해하시고 풀 수 있으면 실기 시험은 바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시작해 볼까요? 자, 계산 작업 시트로 오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자는 우리가 텍스트 함수 배울 때 대소문자, 그리고 첫 글자 대문자 할 때 이미 배웠던 함수죠. 문제에서 앞에 있는 국가명은 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뒤에 있는 팀명은 모두 다 대문자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 예를 보면 출력 형태를 알 수 있죠. 국가명이 들어오고 가로 열리고 그 다음에 팀명 이름 들어오고 가로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유형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문자 첫 글자 대문자는 프로포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 fx 들어오시고 범주 모드에 가서 p 혹은 pr 이렇게 두 글자까지 검색해 주시고 p에서 끝에서 두 번째 프로포 함수를 선택하시고 집에서 연습할 때는 반드시 이 함수 밑에 있는 설명을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자, 확인 버튼 눌렀고요. 인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자, 첫 글자로 만들고 싶은 텍스트를 지정하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요 국가명하고 팀명을 정리할 거니까 첫 번째 국가명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열린 괄호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수식 입력줄 맨 끝에다가 연결 연산자 붙여주시고 열린 가로는 텍스트죠. 텍스트 양쪽에 큰 따옴표.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이제 전체 대문자에 준 어퍼 함수가 와야 되는데 요 문자 옆에 식이 바로 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식을 연결할 때 다시 한번 연결 연산자 붙여주시고 이제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함수 추가하겠다라고 화살표 눌러주시고 첫 글자 U 검색해서 네 번째 있는 어퍼 함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인수는 하나죠. 대문자로 바꾸고 싶은 텍스트 팀명의 첫 번째. 확인 눌러주시면 일단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맨 끝에 닫힌 괄호가 없죠. 텍스트 연결 표시 하나 더 해주시고 문자 닫는 괄호 바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실 때는 이 열 너비가 보시면 오류 메시지가 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넓히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열 너비가 부족하다라고 샵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열과 열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자동 크기로 넓혀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넓힐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죠?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참조표가 없이 찾기 함수 브이로그업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K포인트가 그랬어요. 여기 있죠? 네. K포인트가 세 번째로 많은. 그러면 제일 큰 거는 98,000. 두 번째는 89,000, 세 번째가
87,000이네요. 자, 그럼 K포인트가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을 찾아 그 사람의 이름, 바로 회원명을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여기에 이성화 님이 표시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찾아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가 둘 중에서는 V일 것밖에 없다. 왜? 라지는 몇 번째 큰 값, 숫자에서 몇 번째 큰 값을 추출할 때 쓰기 때문에 결과가 숫자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함수 마법사 fx 눌러주시고 검색을 빨리 하실 때는 두 글자까지 VL 검색했습니다. 자, V룩업은 열로 검색을 하죠.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해준 열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자, V룩업을 불렀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룩업 밸류. 우리 매치에서도 룩업 밸류. 첫 번째 인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찾으려고 하는 값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K 포인트가 아까 세 번째 큰 값이라고 하셨죠? 바로 요 87,000. 얘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왜냐? 이성화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니라 가지고 올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오려면 앞에 문제에서 조건으로 나온 K 포인트의 세 번째 큰 값, 얘를 먼저 찾아야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직접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K 포인트가 들어올 때마다 세 번째 극값을 찾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번째 큰 값, 라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 왼쪽에 함수 추가할 때 우리는 화살표를 누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맨 밑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서 커서가 깜빡일 때는 임의로 맨 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함수 이름 첫 글자죠? L 눌러서 라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라지는 인수가 두 개인데 어레이. 어레이는 제가 어디서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어디서 몇 번째 근거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어레이에다가 K 포인트 숫자 여기서 찾아 몇 번째 큰 거요? 3. 세 번째로 큰 거. 그래서 세 번째 큰 거 87,000원이 들어왔어요. 됐죠? 그럼 이제 라지는 끝났어요. V룩업으로 가야죠. 네, 수식 입력줄에서 이름 클릭할 때마다 창이 전환이 되죠? 그럼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나는 87,000원 보고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서 테이블 어리 어디서가 되는 거예요? 일단 87,000을 찾아야 하니까 찾을 범위가 여기고 또 그걸 보고 이름을 가지고 올 거니까 추출할 범위도 여기가 되는 거죠. 필요한 범위를 잡으면 바로 I3부터 J12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채우기 인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대로 두셔도 돼요. 자, 그럼 블럭 잡은 거에서 몇 번째 거 가지고 올까? 컬럼의 인덱스 넘버는 2. 두 번째 거겠죠? 왜? 첫 번째 열을 보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죠. 자, 그리고 정확한 값 저희는 하나만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0. 일치하는 거 가져와라고 0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간혹, 땡기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F4를 했을 때 틀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절대 주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셀을 채우기를 할 때, 셀이 이동을 하면 안 될 때 지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구하는 문제에서는 별도로 절대 주소를 할 필요가 없죠.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 다음번에 K포인트 세 번째로 큰 값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친구를 88000 그러면 얘가 세 번째로 큰 값이니까 이렇게 회원명이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제 식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기존에 입력된 값을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되죠. 집에서 연습할 때는 내 식이 맞았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별도로 참조표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참조표가 없이 표 안에서 직접 참조할 만한 그 테이블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풀어준 거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문제. 자, 문제에서 총점에 대한 그랬어요. 그럼 일단 총점을 봐야 되고,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해. 그러면 순위를 랭크니까 랭크가 들어와야죠. 다행히 이번에 랭크를 줬어요. 그리고 순위를 구해서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 표시할 결과값이 꽤 많죠? 대상, 금상, 은상, 공백이요. 그러면 요 네 개의 출력값, 요 둘 중에서 누가 해주죠? 바로 if라는 논리 함수가 해주겠죠? 왜냐? 랭크는 순위구에서 그 순위 값이 숫자로 찍히죠. 그래서, 그럼 if로 풀어야 되는데, 결과값이 4개면, 하나를 뺀 만큼이 내가 if를 부르는 s다 그랬어요. 그럼 저희는 이번 문제가 if가 3번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는 거 틀리다고 했어. 자, 그러면 수상 밑에다가 함수 마법사 들어오시고 밑에서 i를 검색합니다. 자, if를 불렀고요. 첫 줄부터 채워볼까요? 문제에서 총점을 갖고 순위를 구해서 그게 1이면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수식을 할 때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유가 if를 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앞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이 값을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다르게 결과를 뽑아내고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흐름을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총점이 뭐 200 이상이면 그럼 제가 총점을 선택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총점을 갖고 순위를 구하여 그게 1등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서 얘를 순위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랭크를 먼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문제 중에 총점 네가 우리 반평균 이상이니? 그러면 그때는 평균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함수가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함수 추가해서 첫 글자 R을 검색해서요. 랭크점 EQ를 부르세요. 음, 자, 우리 랭크는 인수가 3개인데요. 첫 번째. 순위를 구하고 싶은 애가 누구야? 하면, 나는 첫 번째 학생의 요총점 231이 몇 등인지 궁금해. 넣어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어레이랑 똑같아요. 어디서? 바로 REF도 참조 범위입니다. 나는 순위를 여기서 찾을 거야 라고 231부터 잡아줘야죠. 자, 근데 여러분 고민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만 순위가 나오고 나머지 순위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왜? 네가 여기서 몇 등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땡기면 180쯤 내려오고 이 범위도 요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찾을 값, 누구의 순위, 이 친구는 하나하나 바뀌어도 되지만 여기서 찾아라는 요 범위는 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줄은 반드시 F4 한 번 눌러서 열과 행을 모두 고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순위 어떤 순서로 매길까요? 문제 써 있네요. 순위는 총점이 높은 게 1등이야. 총점이 높은 게 1등은 내림차순이죠. 내림은 0이나 생략. 네, 저는 생략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몇 등이에요, 이 친구? 3. 그럼 여기 또 3 혼자 있는 거죠. 3 하나만 갖다 놓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위 끝나면 수식 입력줄 2% 올라와서
너 순위 구했어. 그게 1등이니?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로지컬에 반드시 비교 연산자를 포함해라 라고 했었죠. 자, 끝에다가 같다 1. 그러면 이 친구 뭐야? 대상.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순위는 여러분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실 때도 숫자로 하시면 돼요. 같다 1. 됐네요. 근데 이제 겨우 하나 있어요. 앞으로 if가 두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가 반복된다고요? 조건이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요 랭크부터 같다 1까지 모두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면 대상, 펄스, 맞지 않으면 바로 펄스 옆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두 번째 if를 불러야죠. 자,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if. 네. 그럼 아까 복사하신 걸 여기다 넣어야죠. 컨트롤 V. 그리고 끝에 뭐만 붙여요? 이번엔 그 순위가 2등이면 이렇게. 그리고 true에 써줘야죠. 그러면 금상. 그리고 탭키 누르시면 큰 따옴표 들어오죠. 음. 자, 우리 if 세 번 불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펄스에 내려와서 금상이 아니면 이제 펄스 옆에 세 번째 if를 불러줘야죠. 자, 그럼 세 번째 if한테도 컨트롤 V 순위를 구해. 이번엔 그게 3등이란 뜻이죠. 네, 3등이면 은상이라고 표시해. 나머지는 금은 대상, 금상, 은상 끝나면 나머지는 공배. 그리고 확인. 됐어요. 나머지는 채우기 랜드. 네. 그럼 이 문제를 뭘로도 풀 수 있는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1등일 때 뭐, 2등일 때 뭐, 3일 때 뭐, 바로 어제 하셨었던, 화요일에 했었던 바로 추주 함수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친구를 추주 함수로 바꿔 풀면 보세요. 자, 추주, 선택하다. 자, 1일 때 나는 대상이라고 보여줄 거고,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할 거야.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골라. 누가? 바로 랭크가요. 그래서 제가 인덱스 넘버에는 순위 구하는 랭크를 넣어줬어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하고 나면 1, 2, 3등까지만 나오고 4등부터 꼴찌는 에러 나겠죠. 볼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머지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if error라는 함수를 불러서 나머지는 땡땡 오류를 공백으로 대체해라고 공백으로 내보내주면 지금 한 거와 똑같아요. 그럼 시험 볼 때 요렇게 나오겠어요? 요렇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중첩 if가 너무 길게 나왔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요렇게 나와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죠. 음.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좋다는 얘기죠. 시험엔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 if 에러를 안 줬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의 수를 세야죠. 이거 숫자 몇 개예요? 총 10개. 10개인데 선생님이 3등까지밖에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까지 모두 빈칸으로 넣어주셔야죠. 나머지는 빈칸이야. 그럼 여러분 직접 이걸 다 써주셔야 돼. if 에러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if 에러가 없으면 내가 사람의 수를 세야죠. 왜? 10명이니까 순위도 1등부터 10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순위 값만큼 결과를 모두 채워줘야 돼요. 어제 그래서 추지 함수를 했어요.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표가 무려 3개인데요. 결과는 이쪽이라고 하고요. 자,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직업과
또 볼링 점수를 이용하여 직업별, 이거겠죠? 직업별 볼링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등급표를 참조하여 평균 실력을 표시하시오. 결과적으로 이거네. 평균 실력. 그게 요 등급 있죠. 보이시죠? 요 등급표에 있는 이 등급을 평균 실력에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게? 자, 이게 볼링 동호회 현황인데 나는 이 동호회에서 이 회원들의 볼링 실력을 직업별로 분류하고 싶대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제일 잘 치는 애가 누군지, 주부 중에서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거를 요렇게 잘하는 사람 이름을 뽑아낸다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학생들 중에 볼링 점수의 평균을 일단 내서 그 평균이 이 등급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 이 친구가 80점 나왔다. 그러면 70부터 119까지가 초급이니까 얘는 초급 등급에 해당되겠네요. 그럼 이 초급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저 등급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등급 가져오는 거. 이 중에 누가? 브이로그밖에 없잖아요. 왜? 에버리지 if는 평균 내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다가 평균을 찍으라고 했어요? 아니죠. 평균 점수를 보고 등급표에 있는 등급을 여기다 표시하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는 가지고 오는 V룩업을 먼저 해야죠.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fx 눌러주시고 VL 확인 불렀어요. 또 물어보죠. 찾을 값이 뭐야? 우리가 평상시 같았다면 두 개의 표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값을 찾았을 텐데 얘는 이게 또 있잖아요. 자, 문제에서는 이 등급을 갖고 오래요. 그럼 등급 갖고 오려면 등급 옆에 누가 있어요? 평균 점수. 그럼 우리도 평균 점수가 있어야 저걸 갖고 오죠. 그런데 평균 점수를 어떻게? 바로 학생이면 학생별 평균 점수, 바로 직업별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되니까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평균, 바로 에버리지 if로 부호하시면 된다고요.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A로 시작하겠죠? 에버리지 if. 그럼 여러분들 2층을 부르면서 if야 평균 구할 건데 조건 하나 있어. 조건이 하나 있는 경우죠. 확인. 그럼 지금은 이제 얘만 집중하세요. 레인지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에버리지 레인지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레인지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직업별 평균 점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있는 학생 직업, 얘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업들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바로 I17부터 여기요. 나 여기서 찾을게. 뭐를요? 학생. 근데 저희가 학생 직접 쓸 수 없잖아요. 만약 이 문제가 학생에 대한 진짜 평균의 등급을 갖고 오는 거였다면 조건이 하나니까 제가 직접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직업별. 그러면 학생이었다가 주부였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쓰지 않고 그 값이 들어있는 셀을 찍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뭐예요? average range. 자, 여기서 학생 찾아서 어떤 값으로 평균 구할 거야? 여러분, 여기 표에서 숫자 데이터라고는 볼링 점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은 80부터 125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 구하는 거면 이게 맞는데, 이따가 이렇게 또 땡기셔야 되잖아요? 그럼 땡겼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바뀌면 안 되는 애가 두 개 있잖아요. 바로 첫 번째. 맞아. 내가 여기서 학생 찾아 그래 놓고선 체육인들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줄 레인지는 F4 눌러주시고 두 번째 줄 이것 찾아라고 학생을 찍으셨는데 땡기면 학생에서 주부 맞아.
얘는 바뀌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줄. 그 애들 찾아서 볼링 점수 평균 내 그랬는데 얘 이대로 나누고 내가 이따가 땡기면 얘도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도 F4 내려오지 않도록 절대 주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 작업이 뭐예요? 바로 Vlookup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만들어준 거예요. 나 107.6 찾을게. 이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브이로그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이거 무슨 뜻? 나 107.6 찾을게. 이게 평균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들어있는 평균 점수 그거 보고 가지고 올 등급. 그럼 두 번째 줄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가 되는 거구나. 잡아야죠. 두 번째 줄 70부터 고급 근데 저 채우기 핸들 할 거예요? 그러면 F4. 블럭 잡은 거에서 몇 번째 거요? 두 번째. 됐죠? 자, 이번에는 0을 쓸 수가 없어요. 왜? 107.6이 여기 없어요. 있긴 있는데 70부터 119 사이에 사이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유사값으로 구하는 거니까 저는 생략을 한다고 했죠. 생략. 확인 눌러주세요. 학생은 초보네요. 나머지 채우기 엔도를 땡겨주세요. 됐어. 어떻게 여러분들은 볼링을 잘 치시나요? 왜요? 아이고, 저도 볼링 안 한 지가 20년이 넘었네요. 좀 학생 때 다니고 안 해본 것 같아요. 이젠 볼링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취미로 하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이 친구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저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if가 들어간 애들 조건부 함수라고 해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를 배웠잖아요. 보세요. 판매 지역이 서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 평균. 그럼 세 번째 거네. 바로 average if요. 그럼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fx average if가 네, 아까 썼던 것도 있고 새로 찾으셔도 되고요. 확인. 똑같은 걸 또 하네요. 자, if가 나왔다는 건 조건이 하나예요, 그냥. 그럼 조건이 뭐예요? 문자 앞에 있잖아요. 판매 지역이 서울 맞아요. 그럼 서울 어디 모여 있어요? 여기. 자, A29부터 A37. 나 여기서 찾을게. 뭐를요? 서울. 근데 이제 또 제가 앞에서 그걸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기도 그냥 쓰지 않고 서울 찍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직업별, 그래서 직업이 바뀌어야 돼서 찍은 거고, 얘는 조건이 하나니까 그냥 직접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서울 찾아서 누구 거 갖고 평균 하면 우리는 판매 금액의 평균. 됐네요? 하기. 근데 여러분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런 건 안 나온다. 왜? 조건의 텍스트나 숫자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조건의 식, 바로 함수식이 들어오는 걸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자, 어쨌든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고, 만약 평균인데 에버리지를 주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뭐, 서미프 나누기 카운티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실 수도 있다. 됐네요. 근데 이번 6회는 아마 이 친구 때문에 그런지 상대적으로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풀면서, 내가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몇 개 정도 풀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풀었을 거고, 이것도 당연히 풀어야죠. if가 많아진 것뿐이지 식이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걸 다 하셨다면 이 두 문제만 풀어도 합격인 거죠. 됐네요. 자, X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실전 모의고사 7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106페이지.
106페이지 계산 작업으로 오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구분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주문 코드에, 네. 첫 번째 문자가 A면 조조, 그 다음 D면 주간, N이면 심야를 표시해. 그럼 결과값이 3개네? 그럼 이 문제는 if left 2번 부르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부분 밑에다가 함수 마법사 fx 눌러주시고 최근에 쓴 거 if가 있다면 불러주시고 그럼 첫 번째 조건 어떻게 또 그려야 돼요? 보세요. 주문 코드의 첫 글자가 A니 자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글자 수가 6개니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레프트를 먼저 불러야죠. 자, 여기다가 함수 추가해 주시고 추가 들어와서 L. 이제 자꾸 부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아시죠? 레프트를 불렀어요. 그럼 이제 또 레프트가 텍스트 어디서 가져올까? 첫 줄에 있는 주문 코드. 왼쪽에서 몇 개 필요해? 하나. 근데 1을 안 써도 1이 된대요. 1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공부를 하니까 가지고 올 문자수를 직접 지정을 해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레프트 다 됐어요. 어디로 가요? 수식 입력줄 2% 와서, 너 왼쪽에서 하나 가져왔어? 그게 같니? 바로 대문자 A와 같니? 이렇게 써주셔야죠. 그렇다면 true의 조조라고 표시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if가 반복되니까 가기 전에 바로 이 첫 번째 줄 식을 드래그해서 Ctrl C. 그 다음 어디다가요? 펄스. 네. 그렇지 않으면 펄스 옆에다가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if를 부르시면 되죠. 그럼 또 두 번째 if가 조건이 뭐야 하면 우리는 컨트롤 V 그리고 끝에다가 그게 A가 아니라 대문자 D랑 같으면 주간. 그럼 A도 아니고 D도 아니면 뭐야? 심야. 하나 남은 것은 펄스에 그냥 써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별과 세 개, if가 몇 개요? 2개. 그리고 조건도 반복이 됐고, 끝에만 비교할 값만 바꿨어요. 됐죠? 확인. 채우기 핸들로 이런 건 안 나온다. 그죠? 왜냐? 조건이 너무 단조롭게 나왔어요. 뭐, end에 하나는 left, 뭐, 하나는 average나 sum,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if에 조건 하나씩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음.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푼 걸로 if s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count if s가 있는 게 아니에요. if도 if s가 있어요. 자, 그럼 옆에 빈칸에다가 if s도 잠깐 해볼까요?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추가된 함수인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if s를 해보면 좋잖아요.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fx 눌러주시고 I 검색해서 바로 if s요. 요런 함수들은 이제 상위 버전에만 있어요. 자, 그럼 if s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회사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인수를 아니까 보세요. 로지컬 테스트 맞아요. 아까 if 부를 때도 똑같이 써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굳이 있다면 바로 옆에 번호가 매겨졌다는 거. 맞아. 우리 카운트 if와 카운트 if s 차이점에 번호가 붙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s가 붙으니까 번호가 있네요.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까 복사한 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 붙여볼게요. 컨트롤 V. 자, 왼쪽에 하나 가져와서 그게 A니? 그럼 여기 보세요. true도 번호가 붙었어요.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결과. 나 여기다가 조조라고 표시할 거야. 그럼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원래 요쯤에서 펄스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 뭐라고 써 있어? 로지컬 테스트 2. 두 번째 조건이 뭐니? 바로 넣으면 되겠네. 컨트롤 V. 그리고 A를 지우고 D로 바꿔줘야죠. 왼쪽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D랑 같니? 그랬더니 얘가 true 2번. 두 번째 조건에 맞는 두 번째 결과가, 추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계속. 뭐가 안 나오죠? 거짓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쓰고 싶은데 지금 없단 얘기예요. 맞아요. 얘는 거짓이 없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써 있어요? 로지컬 테스트 3. 그럼 세 번째 조건이 뭐야? 세 번째 조건은 저거죠. N.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N을 쓰셔도 정답인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어차피 세 번째 결과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째 결과는 조건이 맞아야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세 번째 조건이 true, 맞아야 세 번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n이라는 그 조건을 쓰는 게 아니고 바로 true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뭐만 쓰면 돼? 그게 맞으면 얘는 심야야. 바로 이렇게. 됐죠? 이게 더 쉽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 조건에 맞는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조건에 맞는 두 번째 결과. 근데 이 세 번째 거 조건을 n을 쓰셔도 되는데, 제가 어차피 결과가 남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나오게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요 세 번째 조건이 맞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라고 그냥 true라고 넣어준 거예요. 논리값으로. 그리고 true는 다른 말로 1도 돼요. 여기다 1을 쓰셔도 정답이야. 보세요. 1 쓰니까 옆에 계속 true 들어오잖아. 아, 무조건 세 번째 결과는 맞아야 나오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1, 2번이 맞고 그 외 나머지가 맞으면 심야 나오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같아. 확인해 볼까요? 쭉 당겨보면 보세요.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걸로 하시면 되죠. 굳이 if를 여러 개 부를 필요가 없다. if s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지도 않고 나온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비고 구해볼게요. 이거 또 나왔네. 저희 이거 화요일날 했던 것 같은데. 자, 문제 보세요.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또 이거요. 어떻게?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3등. 그럼 여러분, 1부터 3은 부등호 어떻게? 바로 3 이하로 표시하시고. 그러면 인기,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인기냐, 공백이냐, 나 둘 중에 하나만? 그럼 이 문제는 if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비고 밑에다가 함수 마법사 fx if 불렀어요. 결과 두 개면 미리 쓰라고 했죠? 먼저 나온 true에다가 인기, 나머지는 땡땡 공백. 네. 네, 이제 첫 줄에 올라오셔서 조건을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용 건수의 순위를 구하여. 그럼 얘 순위로 들어와야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또 랭크가 먼저다. 여기다가 함수 추가 랭크.eq 불렀어요. 그럼 이걸로 이용 건수 순위 매겨보세요. 어떻게? 네가 여기서 몇 등이니? 이렇게요. 자, 첫 번째 넘버.
1760에 네가 찍었어요. H3. 두 번째 줄. 여기서 몇 등이니? F4. 그리고 밑에 문제 써 있네요. 건수가 많은 게 1등이야. 큰 애가 1등은 내림인데 내림은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친구 1등이네. 1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랭크가 끝나면 수식 입력줄 2% 올라와서 첫 줄에다가 그게 1, 2등이니 바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죠. 1, 3등. 3등까지네요. 1등부터 3등이니는 이렇게 됐어요. 확인. 나머지 채우기 눌러. 그럼 당연히 3등까지만 나오죠.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화요일 날 비슷하게 풀었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됐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이 문제도 저희 조건부 함수할 때 썼던 예제 같은데. 자, 보세요.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 하나 나왔죠, 조건. 이면서 판매 금액이 50만 원 이상 또 나왔고, 그 옆에 판매 금액이 60만 원 미만 또 나왔네. 조건이 세개네. 그리고 완구 수를 표시해. 수. 수는 개수. 개수는 카운트인데, 카운트 들어간 거는 세 번째에 있는 카운트 if s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fx 눌러주시고, I 검색해서, I래네. C요. 제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자, count if s를 선택해 주시고, 네. 자, 해볼까요? 첫 번째. 보세요. 번호 붙여주잖아요. range 1. 첫 번째 조건 어디서 찾을 거야? 나는 원작 국가 여기서 찾을 거야. 뭐를 써야죠? 대한민국.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판매 금액이 그랬어요. range 2 잡아줘야죠. 나는 이번에 여기서 찾을 거야. 두 번째 조건이 뭔데? 이상 50만 원. 해. 그러면 옆에 있는 50만 원 이상 60만 원이면 무슨 뜻이에요? 같은 판매 금액에서 또 하나 조건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레인지에다가 나 판매 금액 여기서 찾을게 또 잡아요. 탭. 왜 안 나와요? 그러시면 안 돼. 탭 키를 누르시면 뒤에 계속 나와요. 자, 세 번째 조건이 미만 60만 원. 탭 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이 세 개를 만족하는 애가 몇 개냐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안 되죠? 수식 입력줄 맨 끝에 문제에서 표시할 때 뒤에 연결 연산자 붙이고 텍스트를 함께 요렇게 나타내네요. 네, 됐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 볼까요? 4번 문제는 조건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밖에 없는데 맞죠? 바로 뒷섬이요. 문제에서 팀명이 영화기획 TO 붙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왜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제가 고급 필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직책이 그랬어요. 항상 필드는 같은 줄. 그러면 부팀장은 어디다 써야 돼요? 앞에서 영화기획팀 이거나 그랬잖아요. 이거나는 서로 다른 줄 5월인데 여기다가 부팀장을 써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둘 다 텍스트로 된 조건이잖아요. 이렇게는 잘 안 나온다. 여기에 만능 문자가 들어가거나 혹은 조건이 더 많거나 그죠? 자, 어쨌든 밑에 빈칸 클릭하시고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뒷섬 하나로만 푸시면 돼요.
자, 함수 마법사 fx. 저는 범주를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바로 갈게요. 맨 밑으로 내려서 d sum 플러스요.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하세요. 표 전체. 누구의 합계 구할 거예요? 숫자는 급여밖에 없는데 필드는 4. 마지막 줄.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하면 팀명이 영하기의 팀이거나 직책이 부팀자. 확인 됐죠?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함수를 정리하셨으면 이건 지금 너무너무 쉬운 거죠? 우리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배웠거든요. 범위, 열번호, 조건 범위. 이거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표 5번입니다. 참조표가 있네?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티켓 구입액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여, 이걸 또 순위 구해야 돼요? 그럼 또 랭크. 그래서 순위 구해서 어떻게? 옆에 있는 등급표에서 그 순위에 해당하는 등급을 가져와. 근데 가지고 올 값이 어떻게 입력돼 있어? 행. 그러면 H룩업으로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멤버십 등급 밑에다가 함수마법사 fx 어디로 가요? 범주 모드 혹은 찾기에 가도 있어요. 저는 HL 검색하시고 확인. 자, 두 개의 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갖고 순위 구해. 그 순위가 이거다. 그럼 여기다 랭크를 넣어야 되겠네. 여기다가 함수 추가 랭크.eq를 또 해요. 그러면 여러분 티켓 구입액으로 순위 어떻게 구해요? 네가 여기서 몇 등이니? 이렇게 해요. 그럼 넘버에다가 네가 76만 원. 두 번째 줄 REF는 여기서 몇 등? 근데 제가 순위 구하는 동안 범위가 이동되면 안 되죠? 그래서 F4. 그리고 순위를 잘 보세요. 이번에는 이 티켓 구입액을 오름차순으로 가래요. 오름차순은 금액이 작은 게 1인데, 여기 써 있잖아요. 0이 아닌 걸 지정하면 오름이야. 0이 아닌 건 1. 바로 1을 써야 오름차순으로 구해져요.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쓸 때는 얘가 9등이거든요. 꼴찌? 근데 옵션에다 1 쓰니까 작은 애가 1등. 1등 돼버렸어요. 됐죠? 그러면 H룩업에다 내가 지금 나 1등 찾을 거야. H룩업의 찾을 값에 랭크가 1을 구해준 거예요. 자, 그럼 표 범위 어디겠어요? 테이블 어리. 나 순위 여기서 보고 밑에 있는 등급 갖고 올 거야. 필요한 범위는 바로 1부터 다이야. 근데 나 채우기 힘들할 거야. F4. 둘 중에 어떤 거 가지고 올까? 로우 인덱스 넘버 2.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가져와.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0을 써요, 안 써요? 써요? 선생님 여기 1이 있으니까 똑같은 게 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게 있으면 써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여기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딱 봐도 4명은 넘어갈 것 같은데? 7명도 넘어가잖아요. 한 8명, 9명이잖아요. 그럼 1등부터 여기에 9명이면 1등부터 9등까지 모두 있어야 제가 0을 쓰는데 나만 있으면 뭐예요? 두 번째 줄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찾고자 하는 값이 하나라도 없으면 생략이에요. 확인. 당겨볼까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그냥 랭크를 구해보시면 되잖아. 네가 여기서 몇 등이니? 자, 보세요. 그러네. 9명이네. 근데 1, 3, 5, 7등이잖아. 똑같은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한 거예요. 됐죠? 요렇게.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까 했던 if s. 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아니, 선생님, 마지막 줄에 왜 true라고 쓴 거예요? 다시. 아이, 얘가 true가 찍혀야 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true라고만 써준 것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조건 여기다가 and 쓰셔도 돼. 알겠죠? 근데 만약 문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A 나오게 해, D 나오게, 나머지는 심야야. 아니, 나머지는 심야라고 나오면 그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없다는 얘긴데. 그러면 if s에서는 그거를 그냥 true라고 치시라고요. 얘가 true 나와야 true 결과가 나오니까. 됐죠?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요.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8, 9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